결국은 이른바 갑질하는 기업 문화 때문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상위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의 성추행, 성희롱 같은 문제들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구조적인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과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기업 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열악하죠. 파견 근로자라든지 혹은 계약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잘못된 성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어떤 남성 일부이긴 하지만 남성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더 이제 심화되어서 성범죄까지 그렇게 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은 이 노동권은 물론이고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예로 들자면은 여직원들이 파견직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을 근무를 하면은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자기의 위치가 좀 강고해지기를 바랄 것이고, 그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2년이 지나면은 무기계약직이 된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고 파견직에서 자체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나 같은 부원들의 평가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굴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었을 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기업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김 교수님, 김 이사님께서는 이 굴복할 수 없는 기업 문화, 기업 구조 때문에 이런 말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꾸준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제 상승한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가 아니라 60%그 이상을 앞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여성들의 전문이나 혹은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 제 자료에 하면 한 2016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23% 정도가 여성들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상장 대기업, 100대 대기업의 임원들의 어떤 비율을 보면 불과 2.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임원 비율이 38% 정도이고, 또 스웨덴은 36%, 영국은 26%,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도 21%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제 어떤 직장생활 혹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구조적인 측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가 직장을 이제 계속 다닐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 피해자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렵습니까, 김 이사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국가인권위 통계를 보면은 경찰이나 이런 데 사건 의뢰를 한 사람 중에서 한 80% 정도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회사 측이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회사 이미지 실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자를 회유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가해자가 그 회사에서는 고위직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피해자를 이제 처음에 하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고 문제를 삼으면은 다른 불이익을 가하는 거죠. 부서를 딴 데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